네,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전날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유가 상승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그리스 우려까지 완화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에 훈풍이 불었던 하루였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1% 이상의 강세 보였습니다. 주요 증시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1.76% 올라섰고요. S&P 500 지수 1.44%, 나스닥 지수 역시 1.09%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랠리에 동참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일중 그래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전날의 기세를 이어서 상승권에서 출발했었고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장 초반에 발표됐었던 12월 공장 주문이 예상치를 하회한 마이너스 3.4% 감소로 발표가 됐는데요. 장중 발표된 지표가 부진했지만 상승권을 계속해서 지켜냈습니다. 유가가 7% 이날도 급등하게 되면서 유가 사흘째 랠리 이어졌었고요. 이에 따라 에너지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유럽 시장에서는 그리스 재무장관이 오는 6월부터 그리스 위기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안했습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감이 완화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갔습니다. 다우지수 장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쳤고요. 17,666포인트 선 종가 형성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같은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장 초반에는 지표의 부진으로 인해서 다소 제한적인 상승 흐름 이어졌지만 대형주 가운데서 에너지와 금융주 그리고 자본재 섹터 모두 상승폭을 키우면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2,050포인트 선에 종가 회복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내에서는 스테이플즈가 이날 급등 양상 이어갔는데요. 10% 이상 올라서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고 이외에도 반도체를 포함한 IT 기술주도 모두 상승이 우세했던 가운데 나스닥 지수 역시 1.09% 오른 4,727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그동안의 글로벌 증시 발목을 잡았던 유가와 그리스, 이 우려에 대한 낙관론에 힘이 실리면서 모두 1% 이상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뉴욕 증시 영향 줬던 이슈들 다시 한번. 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유가가 3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무려 7% 넘게 오르면서 뉴욕 증시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유가가 바닥을 쳤다는 기대감과 함께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 CNBC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U.S. crude oil surges 7% as highest settlement of 2015. 현지 시간으로 어제 뉴욕 상하거래소에서 WTI 3월물 가격은 3.48달러 오른 53.0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장중에는 무려 9.4% 오른 54.24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유가가 나흘 연속 상승한 것은 작년 8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날에는 이 영국의 원유 개발 업체 브리티시 페트롬 BP가 설비 투자 규모를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유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BP는 설비 투자 규모를 13%인 200억 달러 수준을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공급 과잉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유가가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쉐브론 등 다른 이 원유 회사들 역시 사업 축소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산유량을 줄인다면 전 세계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유가가 바닥을 쳤다는 전망 역시 유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에는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유가 상승을 돕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신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CNBC는 덧붙였습니다. 특히 CNBC와 인터뷰한 존 킬더프 어게인 캐피탈 파트너는 아직 유가의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킬더프 파트너는 실질적인 생산 능력의 관점으로 볼 때 유가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더 악화돼야 한다며 각각 정유업체들이 발표한 비용 절감 계획은 가격이 안정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역전될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감산이 완전히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 밖에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된 건 역시 이날 증시를 끌어올리는 요인이었는데요. 그리스 재무장관이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파이낸셜 타임즈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Greece Finance Minister reveals plan to end debt standoff.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기존의 채무를 이 새로운 형태의 국채로 조정하는 채무 재종합 방안을 내놨는데요. 영국 재무장관을 만난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3,150억 유로에 달하는 대외 채무 탕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재무장관은 대신 기존 채권을 새 채권으로 바꾸는 채무 교환을 제안한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그리스 정부가 내놓은 채무 교환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리스의 명목 경제 성장률의 수익률을 연동한 채권과 유럽 각국이 재정위기 당시 제공한 구제금융 채권을 바꾸고 영구 채권을 발행해 ECB가 보유한 그리스 국채와 교환한다는 계획인데요. 전문가들은 그동안 그리스 정부가 채무 상환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성이 없는 전술을 펼치다가 드디어 현실적인 방안을 들고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채무 재조정으로 유로존 국가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독일이나 다른 국가들이 그리스의 제안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은 또 어떻게 각각 개별 종목들 마감이 됐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라서 개별 종목 관련된 이슈들, 외신 소식들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제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다우지수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30개 종목 모두 오름 시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은 바로 캐터필러 포함해서 정유주였었고요. 이 밖에 엑손모빌 그리고 금융주도 상승 랠리에 동참했습니다. 건축자재와 통신주 모두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상승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캐터필러 가장 큰 폭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JP모건체이스가 이날 캐터필러에 대한 투자 의견 중립 목표 주가 78달러로 상향 조정이 이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3% 이상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또 그 밖에는 유가 반등으로 쉐브론 텍사코와 엑손모빌이 상승세를 이어갔었고요. 또 골드만삭스와 JP모건체이스 등 주가 회복에 따라서 금융주가 이날 2% 이상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S&P 500 섹터 내의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섹터가 또 한 번 모두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 반등으로 인해서 이날 에너지 섹터가 역시나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섰고요. 2.7%의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그 밖에는 캐터필러를 포함한 자본주 섹터 그리고 건축자재 섹터가 2% 이상의 강세 흐름 이어졌었고요. 산업재와 금융재 그리고 반도체 종목까지 1% 이상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서 일제히 오름 시세 이어졌습니다. 유가 7% 급등 양상 이어지면서 바닥론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됐고요. 여기에 쉐브론을 포함한 영국의 정유업체죠. BP까지 자본 지출 계획을 밝히면서 비용 절감 계획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다우지수 내에서는 앞서 보신 것처럼 엑손모빌과 쉐브론 텍사코가 3% 내외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었고요. 파이어니어 내추럴 리소시스, QEP 리소시스까지 2% 이상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자동차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의 호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비수기인 1월까지도 판매 기록이 호조를 기록했는데요. 휘발유 가격이 내리면서 픽업 트럭 그리고 SUV 차량 판매가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포드 모터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가 전년 대비 성장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게 되면서 2% 이상 주가가 상승 흐름 이어갔었고 피아트 크라이슬러 역시 3% 이상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보신 것처럼 특징주 살펴보시면 에너지 중심의 강세가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실적별로 주가 등락도 나뉘는 하루였었는데요. 특징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맥도날드뿐 아니라 이 패스트 체인 햄버거점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3위 햄버거 체인 웬디스가 비용 절감 계획으로 매장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Wendy's to sell another 500 stores to franchises.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웬디스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본사가 소유하고 있는 직영점 500개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웬디스는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장을 내년 중반까지 5% 선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웬디스는 500개 직영점을 매각하는 것으로 4억에서 4억 7,500만 달러의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패스트푸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웬디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웬디스는 지난해에도 237개의 매장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웬디스의 주가는 실적 개선의 기대감으로 8.69%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은 실적 공개한 기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대 물류기업 UPS가 부진한 실적과 함께 올해 실적 역시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마켓워치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UPS issues downbeat 2015 outlook.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UPS는 4분기에 4억 5,300만 달러 주당 49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였던 1달러 25센트에 비해 큰 폭으로 악화된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또한 이 특별 항목을 제외한 순이익 역시 1달러 2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달러 28센트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회사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기간 매출 역시 158억 9,5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떨어졌지만 예상치였던 149억 7,600만 달러는 상회했습니다. UPS는 지난 홀리데이 시즌에 추가 비용이 크게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실적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미 UPS는 지난달에 올해 실적 전망을 크게 낮춘 바 있습니다. 이날 UPS는 올해 주당 순이익 목표를 5달러 05센트에서 5달러 30센트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는 전문가 예상이었던 5달러 05센트에서 6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대 종목별 구성 종목들 흐름과 그에 따른 종목별 외신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또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환율, 상품, 채권 시장, 유가의 이 변화가 또 다른 상품에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자세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제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유럽 증시 역시 글로벌 홍풍에 동참했습니다. 그리스 위기 진정과 더불어서 유가 반등의 상승세에 이어갔는데요. 유럽 증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이날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6,871포인트 선 종가 형성했고요. 독일 다스 지수가 0.58%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1,89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1.09% 상승 랠리에 동참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증시가 이날 10% 급등 양상 이어가면서 증시의 호재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품 시장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유가 급등 양상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산유량 감소 전망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원유 메이저 업체들의 자본 지출 감소 그 계획에 따라서 급등세가 이어졌는데요. 3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7% 급등한 53달러 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 가격은 내렸습니다. 그리스 위기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는 모습이었고 여기에 따라서 유가 상승에 증시 상승이 이어졌었는데요. 이에 따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주춤했습니다. 4월물 금 가격은 온스당 1.30% 내린 1,260달러 3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곡물 가격 이날 일제히 올랐습니다. 옥수수 가격 역시 부쉘당 4.3% 오른 3달러 8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이날 기술주 흐름 좋았었는데요. 반도체 종목들 호조 기록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5% 오른 665.35포인트 기록했고요. 공포지수가 그리스 위기 진정되는 모습 나타나면서 급락했습니다. 11% 내리면서 17.27포인트 기록했습니다. BDI 발틱 운임지수는 이날도 추가적으로 밀렸는데요. 13포인트 내린 577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내렸습니다. 글로벌 경제 지표가 계속적으로 좀 부진하게 나오는 양상인데요. 이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주춤했었고 5원 90전 내린 1,097원 4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6개국 통화가치 대비 달러 흐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달러와 약세 흐름에 따라 1.02% 내린 93.60포인트 기록했고요. 끝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10%포인트 오른 1.78%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이 이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입춘. 그래서 그런지 오늘 봄 날씨만큼이나 좀 포근한 날씨를 기록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산뜻하게 오늘 좀 봄 맞이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출발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